안녕하십니까, 신원모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인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체를 이해하고 인체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 인체를 통해서 통증과 그리고 운동적 손상 그리고 재활적 요소들을 병행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해부학적 구조, 그 다음에 근육학적 구조, 그 다음에 경락학적 구조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놓고 이 사람이 서 있다라는 그림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은 중력을 받고 있다라는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중력을 받아서 그 중력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에 밭에서 내가 그 지상에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다. 이때 무엇을 느껴야지 내가 편안하냐면 스스로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게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가장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느끼지 않는다. 자, 나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안 좋다, 불편하다라는 걸 정의해 보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잠을 못 잔다. 두 번째, 잘 못 먹는다. 세 번째, 소화가 되지 않는다. 네 번째, 배설을 잘 못한다. 다섯 번째, 어디가 아프다.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잠을 못 잔다. 어디가 아프다. 먹지를 못한다. 소화를 못한다. 배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몸의 한 사이클에서 깨졌다. 결국은 내가 내 몸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라는 정의를 내렸었던 가장 큰 것,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잠을 자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그리고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될 수 있고 먹고 싶은 욕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해결될까라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내 몸에서는 먼저 느껴집니다.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부터 먼저 인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불편한 사람들 재활적으로 운동을 시켜가면서 통증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뭐가 답답하냐면 현재 저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내가 무엇을 채워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은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 또는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 나는 움직일 수 없어라는 첫 번째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자면은 일단은 기력의 에너지가 있는지 봐야 돼요. 먹는 에너지, 버티는 에너지가 완전한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그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빼고 이 단어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증. 통증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의미를 인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배아라는 시기를 거칩니다. 배아. 그리고 나서 태아가 되죠. 태아가 돼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것이 입과 항문입니다. 입과 항문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인체 기관이 형성되고 가장 늦게 많은 시간 후에 생성되는 기관이 폐입니다. 폐가 태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뱃속에서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한 2개월 이상 돼야지 그때 폐가 형성이 되고 세상에 나와서도 폐가 뒤늦게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뒤쪽에 있던 폐가 앞쪽으로 오면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호흡이 통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에너지는 횡격막이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을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하고 무언가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서 그때 에너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또 하나 원천의 기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천의 기운. 자, 이 원천의 기운은 한의학적으로 신기라고 되는데 신의 기운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던 그 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아이는 원천의 기운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기운의 에너지를 우리는 보존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자,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천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와서 보강을 하고 이 에너지를 보강해 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원천의 기운은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 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고, 후천의 기운은 내 몸을 만들어가서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오게 된 거죠. 문제가 와서 아프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등등 불편하다.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들어가게 돼요. 원래 어디부터 문제가 됐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동작부터 안 된다는 거죠. 호흡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모든 의식의 에너지가 통증 부위로 가 있다. 그러면 인체는 어떻게 발동하냐면 그 아프다고 하는 그 부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어서 그곳의 모든 그 주파수가 뇌로 갑니다. 불편해, 힘들어, 또 하나 소화가 안 돼, 또 배설이 안 돼, 나 지금 힘들어. 자, 고객한테 묻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불편합니까? 언제부터 불편하셨죠? 그리고 듣고 묻고 합니다. 처음에 묻고 답하는 문진과 내가 그 사람의 몸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봅니다. 이 또한 문진입니다. 세 번째, 눈으로 확인합니다. 시진입니다. 네 번째는 그 불편하다는 데를 만져봅니다. 촉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몸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또는 진단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람의 몸을 나 스스로가 이 사람은 지금 저 통증은 어느 근육에서부터 문제가 온 거야, 아니면 어느 근막에서부터 문제가 온 거야, 아니면 저거는 소화계통에 문제가 와서 전체 소통이 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온 거야,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한 얘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불편하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일단은 통증을 멈춰줘야 된다죠. 두 번째, 가동성을 좋아지게 해야 됩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성. 통증이 오면 가동성이 문제가 오니까 가동성을 살려주면서 이 사람의 통증을 얻게 해주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요 두 개의 전제 조건 전에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섭생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입으로 들어가서 얘가 내 몸에서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그 영양분이 몸을 돌면서 그 기운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통증을 이길 수 있는 그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생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 내가 건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이 편안합니다. 자, 호흡이 편하다는 얘기는 내 몸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제가 무릎에서 무엇이 느껴집니다. 그럼 무릎이 아픈 거죠. 또 어깨가 뭔가 느껴집니다. 어깨가 불편한 겁니다. 그 느낀다는 과정의 원인부터 찾아 들어가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는 통증이냐, 아니면 움직임이냐, 아니면 먹지 못하고 흐름을 못하는 이 섭생의 문제냐라고 갑니다. 물론 이제 분류하면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분류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죠. 어떤 얘기들 하냐면 우리 인체 근육이 몇 개니? 자, 얘기합니다. 근육이요. 우리 인체 근육은 650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 근육, 그러면은 그거랑 연관되는 경락은 어떻게 되는데, 내 경락적 요소는 내장기랑 연관되는 12경락과 12정경의 경락하고 기경팔맥에서 그래도 수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인맥, 동맥까지 합해서 약 14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또 따져요. 자, 그러면 너는 얘네랑 얘네의 흐름을 가지고 인체를 또 어떻게 얘기할 건데, 해부 생리학적인
우리 몸의 구조적인 요소와 장부들의 기능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인체를 완전하게 이해할 거냐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를 모든 걸 전부 다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어르신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돌아. 그랬더니 몸이 힘들어. 왜 어른들이 피가 안 돌아라는 단어를 했을 때 우리가 이해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가장 건강하다는 몸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몸을 느끼는 첫 번째 증상은 내 몸에서 피가 돌지 않을 때 내가 내 몸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돌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피가 돌게끔 해야 되는데 그죠? 피가 돌아. 서큘레이션 순환이에요. 피가 순환이 될 때 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합니다. 훅 해서 피가 쫙 내려갑니다. 전신을 통해서 피가 내려갑니다. 또 위로도 가겠죠. 그래서 이 피가 전신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혈액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액순환, 순환이라고 표현됩니다. 순환이 왜 중요한데? 재활적 에너지와 통증적 에너지를 따져볼 때 사람이 어디가 불편해라고 했을 때 재활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 근육의 문제인지 건의 문제인지 인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심리적인 요소도 들어갈 때가 있고요. 스트레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현상적인 요소를 볼 때가 있죠. 거기야 너는 지금 상완 이두근에서 문제가 왔어. 너는 요방형근에서 문제가 왔어. 하고 따져 들어갔더니 그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승모근이야. 왜? 승모근이란 근육은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하고 이 승모근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랑 관여하지. 그래서 오른쪽 승모근은 간의 에너지와 피로랑 연관되고 왼쪽은 스트레스와 또 하나는 심장,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지. 그래서 이 근육은 지배적인 거는 뇌신경에서 지배하지만 역할론적으로는 부신경이 지배해. 그래서 얘네의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야라고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근육에는 뭐가 빠졌어요? 감정의 에너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올 때 어깨가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스트레스 근육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 근육에만 집중하는 거죠. 승모근을 주물러줘? 아니요. 사실 승모근은 천층에 있는 근육입니다. 천층, 심층, 최심층 중에서 천층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증에 관여를 잘 하지 않죠. 그 밑에 있는 능형근 라인이 원래 더 많은 통증과 관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뭔데요? 우리는 승모근을 만져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빠져 있다는 거죠. 승모근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랑 연관되는 범위까지만 두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얘네가 꼭 그 근육이 아닌 어떤 원인에서 제일 많이 오게 되냐면 승모근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승모근, 두판상근, 복직근, 대퇴막장근, 장경인대, 저 비복근, 가재미근, 전경골근 뭡니까? 결국 내 몸에 있는 하나의 요소잖아요. 그런데 현상은 어디야? 라고 따져서 들어가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환을 통하는 게 한 부위가 아니라 전체의 순환을 돌려서 보자. 가끔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객의 몸에 손을 대주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거나 무언가를 코치해서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모순적 단어를 쓸 때가 있다. 내가 당신을 낫게 해줬다, 좋아지게 했다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이겁니다. 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좋아지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뭐다? 혈액순환, 피입니다. 자, 그럼 피가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심장은 120mmHg라는 에너지로 피를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쫙 보냅니다. 120mm
Hg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상에서 1.5m까지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심장은 박동으로 그 에너지로 심장의 에너지와 대동맥의 에너지로 전신으로 피를 쫙 보냅니다. 자, 보내면 심장은 일단 보냈는 데까지는 심장의 역할입니다. 심장에서 다시 피가 올라가는 것은 심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심장을 통해서 나가는 이 혈관, 우리는 이 혈관을 동맥이라 얘기합니다. 동맥. 자, 동맥은 그냥 쭉 나왔어요. 그럼 다시 이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는 혈관. 이 혈관에는 이렇게 판막이 들어있다. 판막이 들어있어서 피가 들어오면 문이 닫힙니다. 다시 또 올리죠. 정맥에는 판막이 들어있는데 이 판막의 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판막을 움직이는 것은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이 판막이 움직이면서 피를 위로 올려주는 거죠. 결국 혈액순환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 중에 가장 큰 답은 심장이 아니고 피를 돌려주는 정맥이고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뭐다? 근육이다라는 겁니다. 근육, 머슬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 혈액순환이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인체의 근육이 몇 개라고 딱 정의를 내려봤더니 650개였었어요. 650개의 근육이 대부분의 분포되어 있는 양을 찾아보니까 배꼽 밑에 하지에 80%의 근육이 있더라 이거죠. 80% 근육량이, 근육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육량의 80%가 하지에 있으니 결국 하지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는 이 꼬르 혈액순환이랑 연결됐네 라고 답을 찾습니다. 혈액순환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또 따지죠. 피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신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전신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뭔가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았을 때 다시 사이클을 갖고 들어오게 되죠. 피가 전신으로 갈 때 그냥 가나요? 영양분도 가지고 산소도 가지고 가고 올라올 때는 영양분을 다 했지만 다시 일부 간에서도 영양분도 갖고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한 바퀴가 완벽하게 돌면 몸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한 바퀴가 돌고 나면 이제는 반응이 바뀝니다. 첫 번째 심장에서 피를 내보낼 때 반응이 뭐냐면 그냥 살아가는 반응이었어요. 살아가는 방향, 방법이라도 표현할게요. 첫 번째 피를 돌린 거는 그냥 살아가는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피가 전신으로 딱 돌고 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뀝니다.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야? 뭔가를 생성하고 회복해서 그 필요한 조직에다가 뭔가 만들어내는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치유의 반응입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치유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혈액순환과 연관되는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몰려있다?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는 거예요. 배꼽 밑에 하지에 있는데 그 배꼽 밑에 하지에 근육량의 80%가 있고 그 중심에서는 뭐가 있어? 라고 따져요. 그게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하고 가재미 근육이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혈액순환은 내가 심장을 꺼내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혈액순환은 우리가 이쪽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 재활 운동을 가르치든 또 치료를 해주든 아니면 수기요법을 해주든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심장을 꺼내서 주무르는 게 아니고 종아리와 하지의 근육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켜놓으면 살아가는 방향에서 살려내려는 자연 치유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서 진짜 저 피가 돌고 움직일 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지를 따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분류하셔야 됩니다.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상태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상처럼 살아가는 성인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처럼 노화되어 있는 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각기 몸은 틀립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또 본인의 어떤 세계에 빠져 있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은 관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때로는 근막의 조직도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혈액순환이라는 부분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피가 돌아야 살아가는 방향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마사지도 해주고 또 비벼주고 또 만져주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요법은 쓰는 거는 테크닉은 많습니다만 결국 결론적인 부분은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거를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을 좋아지게 하지만 어떤 반응은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저랑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피가 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피는 언제 도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가장 완전한 상태는 내 몸이 중력선 안에 들어있을 때 그래비티 라인. 자, 중력선입니다. 중력선인데 중력선 안에서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게 되려면 중력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몸은 스스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오시게 되면 어디부터 보게 됩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보행, 걷는 걸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얻어내십니까? 아니죠. 들어오는 동작부터 걷는 것부터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이 불편한지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먼저 저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거나 봤던 거가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방향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보행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보행의 문제가 있는데 고개고 나서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의 문제의 균형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중력선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진짜 그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하고 문진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불편하셨고 언제부터 불편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시나요? 아니면 움직일 때 아프시나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세요? 신경의 문제네요. 움직일 때 아프시네요? 근육과 건과의 문제네요. 하나씩 찾아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아팠고 어떤 관리를 받았고 현재 이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디까지 양의학적 또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몸에서 어디까지 하셨는지 또 이것 때문에 본인은 무엇을 하셨는지도 물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는 이미 많은 곳에서 경험치를 가지고 오십니다.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잡아줄 수도 있고 만져줘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를 제가 들어주고 같이 케어해주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 저 사람이 피가 잘 돌고 중력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소화는 잘 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배설이 되는지까지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일상적인 살아가는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살아가는 그 동안의 가장 큰 핵심 장기는 위장입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입으로 들어와서 흘러 내려갈 동안 내가 이 장기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지 몸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걸 찾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 제가 먹지를 못하고요. 소화가 안 돼요라는 첫 번째 단어부터 부딪히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려내려는 반응보다 아직도 몸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라는 느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피가 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래비티,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나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피가 돌아가는 방향과 중력선 안에를 돌아가는 이 방법을 먼저 찾아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살아나가는 반응을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가기 위해서 이분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부터 뭘 해야 된다?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촉진을 하면서 팔 표시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